예, 자, 이 시간에는 108쪽에 나오는 그 어록, 아까 좀 하다가 만 걸 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록과 선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선종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108쪽의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에 그런 그 선승의 문학과 신흥 사대부의 문학이 중세 전기에 고답적이다. 그러니까 고답적이라는 것은 좀 예스럽다는 거예요. 고답적이란 말 좀 머리 어려운데 너무 지나치게 예스럽다. 그리고 장식적인 기풍에 반발하고 새롭게 조성된 시대 정신과 밀착된 중세 후기 문학을 이룩하는 사명을 수행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선승의 문학, 신흥 사대부의 문학이 이제 그런 그 중세 전기의 문학 이런 것에 좀 더 반발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승들이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문학에 대한 스스로 깨닫는 관심 이런 것을 가지게 됐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쪽의 공조는 오래가지 않았다. 고려를 대신하는 새로운 왕조를 이룩하고자 하는 강경파, 강한 쪽이죠. 사대부는 선종까지 포함한 모든 불교가 역사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배격해야 된다. 척불론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척불론이란 것은 불교를 배척한다. 이걸 전개했고, 그다음에 조선 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노선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제 채택되어 불교는 타격을 받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중세 후기의 사상과 문학의 방향을 확장하자는 경쟁에서 사대부 문학이 결국은 승리를 했고 선승이 패배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이 되면 약간 숭유억불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선승이 불교가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자 억불이니까 자 숭유억불이죠. 억불이니까 불교가 타격을 받았다. 자 108페이지 지금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종과 선종이 이제 대립을 했는데 이제 결국 강경파 사대부는 모든 불교가 역사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 자체가 숭유억불이니까 척불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선 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중세 후기의 사상과 문학의 방향을 확정하자는 경쟁에서 사대부 문학이 승리했죠. 당연히 조선 자체가 숭유억불이. 그 다음에 109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대부가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불교를 전혀 이 조선이 안 믿은 건 아니다. 이거는 지금 고려 말의 이야기를 109쪽은 써놨는데 고려 말 쪽입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 해근 나왔죠. 해근은 선종의 교세 확장에 힘썼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뭐 중간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이 그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야 돼. 가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사 배우시겠지만 가사는 일단 고려 말에 시작이 돼요. 고려 말에. 자, 근데 이 고려 말에 시작이 될 때는 뭘로 시작되냐면 포교 가사로 시작돼요. 포교 가사. 종교를 이게 포교한단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승원가 대표적인 게 승원가하고 서왕가가 있어요. 서왕가. 승원가는 이제 이게 보면 이 스님을 가리켜 스님. 이 스님 원이랑 으뜸한테 으뜸. 스님이 으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좋다. 서왕가는 서왕이라는 게 서방 정토, 극락이죠, 극락. 왕은 간다는 뜻이거든요. 극락으로 가라. 이런 게 다 불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승원과 향찰, 향찰 우리말로 지은 것이다. 가사의 시작이다. 나홍삼가는 같은 성격의 가사가 한역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조선의 어떤 가사하고 연결시키자면
최초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승원 가고 최초의 양반 가사는 뭐냐? 이게 뭐냐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정극인의 상춘곡이에요. 상춘곡. 봄을 감상하는 노래. 상춘곡이라는 게 이제 봄 우리말로 하면 봄을 감상하는 노래거든요. 이게 상춘곡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재밌는데 뭐 이런 이야기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홍진이 속세거든요.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내 삶이 어떤가 어떠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옛날 사람들의 풍류를 내가 미치는 거냐 못 미치는 거냐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천지간에 나와 같은 사람이 정말 많건만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뭘 할 것까 살림에 내가 묻혀 있다고 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자연에 살지만 그렇다고 지극한 즐거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은 속세가 아니다. 왜냐면 보세요. 신선 선자 보세요. 사람이 산에 가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은 다 신선들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사람이 산에 가면 신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제가 다 좀 뭐죠? 이 고등학교 상충곡 때 그렇죠. 배웠어요. 그렇죠. 네. 외우죠. 저는 이걸 암기를 다 해요. 암기를 하는데 뭐 여기 암기하라고 했구만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회장님이 이 국문학의 소질이 다분하신데요. 이제 아니 모르기는 한데 이제 그 음, 생각이 조금 예, 나네요. 알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좀 넘기면 이제 민족사 재인식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앞에서 좀 나왔던 건데 이규보의 동명왕편 뭐 이런 게 나와요. 제왕운기. 근데 110쪽에서는 이 동명왕편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좀 위에다 좀 필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대적인 자기 중심주의를 이런 그 중세의 그런 그 보편주의 속에서 구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 동명왕을 민족의 영웅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동명왕을 민족의 영웅으로 내세우는. 요게 이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너무 막 다양하게 막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110페이지 보세요. 11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고대 문화의 재인식이 기묘한 가제로 등장했고 그 다음 밑줄 주세요. 고대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나오죠. 새롭게 계승해서 중세 보편주의를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원천을 발견하고 활력을 얻고자 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게 동명왕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왕운기라는 작품도 111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승효의 제왕운기라는 말도 있어요. 있죠. 거기 밑줄 주세요. 역사시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왕운기, 동명왕편 이런 게 민족사를 재인식하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1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삼국사기와 다른 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삼국유사보다 민족의식이 더 두드러진다. 그러면서 이제 발해사도 다뤄요. 발해의 역사도 다루는 이야기가 나오죠.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이제 삼국사기 빠진 부분을 기록한 글이다. 자, 112쪽. 여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112쪽. 자, 해동 고승전 삼국유사. 이것도 이제 해동의 옛 높은 성인 스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12쪽 7.4.2를 보시면 나오죠. 그게 이제 해동 고승전이에요. 그러니까 각훈이라는 승려가 지었다는 거예요. 해동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아시죠? 바다 동쪽이니까. 고승, 높은 승려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 유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112쪽의 마지막 단락의 일연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죠.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적어 놓은 거라는 거고 113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공부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국사의 이해도 공부하고요. 이 책 이게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예요. 한국사 이해도 공부하시고 동서양 고전의 이해가 있잖아요. 동서양 고전. 이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론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책이. 를 알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거기 이제 113쪽의 마지막 단락, 설화에 대한 관심은 불교 설화를 넘어서도 확인된다. 설화에 대한 관심. 근데 특히 거기 넷째 줄에 보면 삼국유사는 거기 밑줄 치세요. 중세 보편주의를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과업을 탁월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에 뭐가 있죠? 바로 향가가 있어요. 향가는 어디 있냐? 삼국유사에 있어. 이거 중요합니다. 삼국유사에 향가가 있어요. 삼국유사에 뭐 14수, 균여전에 11수 뭐 이러잖아요. 향가가. 보통 이제 25수라고 보통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 향가가 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향가는 다 불교적이잖아요. 불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7.5에 사람의 일생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어디까지 좀 하려고 하냐면 120쪽에 보면 7.6에 소각가사와 소각부 그 위에까지 좀 하려고 그래요. 120페이지에 7.6 그 위에까지 빨리 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핵심만 제가 해드릴게요. 114쪽에 이제 사람의 일생 서술하는 방법. 자, 이것도 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생 서술하는 방법. 이건 뭐 아무데나 적으세요. 사람의 일생을 서술하는 방법. 그 위에다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115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고대는 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 고대는 설화를 가지고 기록을 해요. 설화. 자, 중세는 전을 가지고 기록해요. 전. 자, 근대는 바로 소설입니다. 자, 이게 사람의 일생 서술 방법에 좀 필기를 해주세요. 고대, 설화, 중세, 전, 근대, 소설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요. 필기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115쪽으로 가볼게요. 115쪽. 115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자, 공식 사서에 오르는 열전은 나오죠? 사람의 행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다. 이런 나왔죠. 근데 이 열전이, 세 번째 단락 바로 위에. 사람의 일생을 글로 적는 전은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 열전. 열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떻고, 뭐 그런데 이 사람 평가는 어떻고, 뭐 이런 걸 알아두시고 밑줄 치시고, 자, 116쪽에 보면 전의 작품 세계라고 나와요. 116페이지 보면. 전, 가전이라고 그래, 가전. 116페이지 첫째 줄 있죠? 한 가문의 이야기, 가전, 가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막 나오는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전이라는 것은 가전이라고 하고, 이제 어떤 가문의 이야기들을 뭐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117쪽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 이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뭡니까? 뭐 체가 나오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하자고.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어디냐면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게 118쪽이에요. 자, 7.5.4 이게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자, 별 3개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요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전은 거기 밑줄 치세요. 118쪽에 가전은 7.5.4 인물의 생애를 다룬 글이 아니면서 전으로서의 격식을 갖추고 사신화를 운운하는 평까지 곁들여 사서의 전을 흉내내기도 한다. 있죠? 이거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가전은 그러니까 가전이잖아요. 가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가전이라는 게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하나는 가전에 집가자 아까 전할전자가 있었죠. 집가자 전할전자는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전은 거짓가짜, 거짓가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빌릴 가짜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거짓 가로도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 형식을 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가전은 전의 형식을 빌렸다. 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인물의 생애를 다룬 글이 아니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꼭 생애를 다룬 글이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는데, 아니면서는 아니고 인물의 생애를 다루긴 다루는데 이 가전만큼 자세히 다루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 생애를 다루지 되는 글이 아니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북이 대나무 지팡이를 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다고 나오고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119쪽을 보겠습니다. 자, 119쪽을 이제 보시면 이제 자, 가전에 대해서 담당층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단락. 지방 향리 출신이어서 갖추고 있던 실무와 기술 역량에다 문인으로 필요한 소양까지 보태서 신흥 사대부라고 써놨죠? 거기 동그라미 쳐서. 신흥 사대부. 이 신흥 사대부가 이제 이런 가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썼다는 거고요. 이 사람은 사림이었잖아요, 사림. 시골에 붙인 선비.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골로 간 선비란 뜻이에요. 사림이라는 게. 그래서 이 가전은 심각가전 희필. 좀 재밌게 표현하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발상의 전환. 거기 밑에 보면 발상의 전환 밑줄자. 그리고 관련 있는 고사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동문선의 시로는 자 볼게요. 국순전, 공방전. 아까 이야기했죠? 임춘의 작품이에요. 임춘. 국순전과 공방. 국순전은 이게 재밌잖아요. 술 국순당 요즘에 국순당 써보세요. 국순당. 이 술이 국순하고 똑같잖아요. 술약이에요. 술약. 공방전 아까 이야기했죠? 이때 공은 구멍공자예요. 구멍공자. 그러니까 여기 동그란 구멍이라는 거예요. 흰 네모난 거. 그래서 공방전. 이 방자는 네모방자예요. 네모방자. 네모방자. 이해 가시죠? 엽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공상이나 관념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규보 그 밑에 있어요. 국선생전. 이규보도 이제 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규보 작품이에요. 이게 가끔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그 전에 작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임춘 국순전이에요. 이규보는 국선생전입니다. 국선생전. 그런 것도 말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청강사자 현부전. 맑은 강에 있는 사자는 뭡니까? 심부름꾼이 심부름꾼, 메신저. 이게 일종의 거북이를 쓴 거죠. 거북. 청강사자 현부전. 그 다음에 벼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청강사자 현부전에 다뤘다.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이규보의 가전은 작품에서 고사열거를 줄이고 주제를 선명하게 나타냈고 불평을 토로하면서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삶을 들어서 이제 이치를 밝혔다. 토로라는 것은 토할 토자에 드러낼 노자예요. 토로. 이제 바깥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아두시 넘겨보세요. 해심이 지은 가전도 있는데 과거를 보아서 급제에다가 승려가 된 해심은 선실을 개척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문학 죽존자전에서는 대나무. 이건 쉽죠? 죽이니까 대나무겠죠. 그다음 빙도자 이게 얼음빙자잖아요. 얼음빙자 얼음이죠. 얼음. 이런 것을 했다. 그래서 죽존자는 태어나자마자 곧곧 빼어나고 늙을수록 굳세고 무늬가 고르고 고우며 기풍이 맑고 시원하며 소리가 즐길만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했고 얼굴이 볼만하고 마음이 비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죠. 그러니까 대나무와 얼음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처럼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동문전의 가전은 죽부인전. 이게 대나무겠죠. 죽부인이니까. 이첨의 저생전. 이 저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의인화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젓가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당나무 뭐 이런 거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뭐 진도 이 정도만 나가도 상당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좀